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네.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 네. 이거 때문에 이제 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주사랑 연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되게 이제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나 해낸 게 있어요. 근데 주사 환자가 불면증일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주사가 불면증이 있는 사람한테 뭐 더 잘생긴다. 뭐 이런 결론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수면 부호흡증 뭐 이렇게 그런 특정 질환은 아니지만 슬립 디스오더라 그러면 그 수면 장애가 있는 확률들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연관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사라는 질환을 요새는 어떻게 보냐면 단순하게 피부 질환이 아니라 신경과 염증과 피부와 뭐 장내 세균까지도 다 보기는 하거든요. 주사의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균이 있죠. 30, 40대가 맨날 내시경하고 나면 약 먹는 거.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가 주사 환자한테 더 많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4개를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요. 그러니까 피부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잠도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되고 장내 세균도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전신적으로 다 봐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 환자들을 보면 삶의 질이 좀 안 좋아요. 이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하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한 3분의 2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난 일을 잘 못하고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남자친구도 못 사귄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사 환자들이 사회생활도 되게 지장을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강생활에 연결된 삶의 질이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진짜 보면 약간 주사 환자들이 들어올 때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그 강박증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난 직장 못 다니겠어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심해지기 전에 저희가 구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새 미세먼지가 난린 것 같아요. 원래 1월에 미세먼지 없지 않아요? 올해는 1월부터 난리가 나서 중국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공기 오염이 심할수록 주사가 나빠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디클렌징은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미세먼지가 기름에 잘 녹으니까 그때는 클렌징 워터만으로 충분하고 그때는 밀크나 밤이나 로션 그러니까 크림 같은 거는 추가로 써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제일 걱정이 뭐냐면 옛날에는 미세먼지가 11월에 한 번 있고 한 4월에 있고 끝났는데 올해는 1월부터 난리던데요. 그래서 이 주사 환자들이 되게 나빠져요. 아토피도 되게 많이 나빠지는데 이제 주사도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시고 스트레스는 덜 받으시고 잘 씻는 게 공기 오염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 그리고 어떤 레이저 요법 등이 있는지 좀 효과적인 치료 전략이 되게 궁금합니다. 우선은 아까 말한 대로 그 피부 치료의 가장 원칙은 씻고 바르고 장벽을 보강하고 이거를 루틴하게 지키라고 환자한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피하라 그래요. 아까 악화 요인들을 다 피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치료의 원칙은 첫 번째 아까 모낭충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죽이는 제제들을 보통 써요. 수란트라, 로젝스 같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그 모낭충을 죽이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염증이 있으니까 염증을 없애는 보통 우리 아토피 때 쓰는 뭐 엘리델 프로토필 같은 거를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염증이 너무 심하니까 얘를 이제 줄이고 그다음에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항생제 계열을 쓰거든요. 너무 심하면 아예 모낭충을 죽이기 위한 항기생충제 약을 써서 줄이기도 해요. 그래서 먹어서 균을 죽이고 염증을 없애고 발라서 없애요. 그 다음에 장벽 치료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혈관이 늘어나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레이저를 해요. 근데 처음부터 레이저를 안 해요. 얘도 뜨겁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남은 혈관은 혈관 레이저 없애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HA 필러 같은 거를 넣기도 해요. 물광 주사 같은 거를 하면 좋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피를 조금 단단하게 해서 타이트닝 해주면 좋아진다는 것까지 모든 스펙트럼으로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하나하나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춤형 치료라는 건 주사만큼 필요한 게 없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건 생리 전 생리 후도 나쁘고 직장에 어떤 뭐 고가 평가할 때도 나쁘고 먹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치료했대 라고 누가 후기 올리잖아요. 나도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너는 안 돼.
당신은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도 또 염두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되게 많아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그중에 가장 적합한 건 셀렉션을 갈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건선 약도 쓸 수 있고 아토피 약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만 잊지 말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약간 그 강박관념은 없으면 좋겠어요. 그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 피부 보면 되게 걱정해요. 저렇게 혈색이 없어서 어디다 쓰냐고. 러시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붉은색 없으면 약간 가난한 사람으로 본대.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붉은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병적인 상황인 거면 저희가 적절하게 치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